네, 안녕하세요. 울산현대 이동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손님인데 혹시 새해 소원은 어떻게 좀 비셨나요? 우선 작년에 제가 좀 중요한 시기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부상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좀 빌었던 것 같고요. 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팬들과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빌었던 것 같아요. 이동준 선수 참 대단했습니다. 2019년 K리그2 MVP 베스트 11 활약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K리그1 베스트 11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돌아보면 어땠나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으로 팀을 이적하게 되었고 이 팀에 이적을 하면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팬들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팀 동료들이 너무 잘 도와줬고 또 감독님께서도 많은 믿음을 주셔서 작년에 좋은 시즌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응 기간이 많이 필요 없이 좀 주변에서 잘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올해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K리그에서 11골을 넣어서 득점 6위에 올랐습니다. 토종 공격수로만 따지면은 득점왕을 차지한 주민규 선수에서 2위에 해당되는 건데 이 정도면 개인 기록도 좀 만족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놓친 찬스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찬스들 더 많이 넣었다면 저희 팀이 작년에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책임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에 많이 남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올해는 더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죠. 라운드 베스트 11에 8번 뽑혀서 공동 1위, 그리고 3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가운데 평점 7.2점으로 공동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잘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지난 기록들을 보니까 좀 잘한다 싶으신가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한 시즌 좀 곧잘 치렀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좀 그래도 기복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또 기복이 많이 없이 좀 좋은 경기들을 많이 치렀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개인상 중에 이건 받고 싶었는데 좀 안 됐다, 좀 아쉽다, 이제 와서는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말 베스트 11이라는 상도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그래도 저희 팀이 꼭 우승을 해가지고 다른 상황보다도 우승을 해가지고 그냥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좀 더 좋은 위치를 올라가셨으면 했는데 우승을 못한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욕심이 없었던 것 같고 우승 그거 하나?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올 초에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게 1대3 트레이드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선수 3명 몫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적을 하게 됐을 때 좀 솔직히 부담간 건 사실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3명에 조금 현금까지 보태서 그렇죠. 이렇게 이적을 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울산에서 사랑받는 선수들이랑 이렇게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 당연한 질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팀에 정말 진심으로 열정을 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좀 행복한 시즌을 보냈던 것 같아요. 소속팀 울산현대가 새해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 연속 준우승 이 한을 좀 풀어야 되는데 느낌이 좀 괜찮으신가요? 우선 정말 선수들도 그렇고 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다들 눈빛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올해는 꼭 팬들과 함께 우승을 해서 그 높은 위치에서 한번 그 영광을 한번 누려보고 싶네요. 새해 첫 훈련 때는 준우승과 홍명보 감독께서 혹시 어떤 얘기를 좀 선수단한테 강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독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작년에도 솔직히 마지막 경기에 이기더라도 저희가 우승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감독님께서는 유종의 의미를 거둬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고 또 올해도 끝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워낙 감독님 뜻과 같기 때문에 우승을 다 같이 바라보고 팀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홍명보 감독님에게는 좀 아쉽지만 대표팀이 올해 이제 소집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소집인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 건가요? 대표팀이라는 자리가 항상 영광스러운 자리고 책임감이 많이
들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설렘 반 이제 걱정 반이긴 한데 설레는 감정이 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워낙 대표팀에서 중심인 선수가 아니다 보니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갖고 또 대표팀에서의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4승 2무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월드컵 본선 진출할 것 같은데 여기서 관건은 23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겠죠? 정해진 명단이 있으니까 또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저희가 장점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정말 제 장점을 많이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대표팀 최종 명단에 든다고 하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잘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23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선수는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서요. 꼭 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지션 경쟁자라고 하면 누구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뭐 일단 황희찬 선수도 있을 거고 나상호 선수도 있을 거고 송민규 선수도 있을 거고 엄원상 선수도 있을 거고 윙 쪽에 자원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 많아서 제가 말 못한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경쟁이라고 하면 사실 매번 잘해왔던 선수가 이동준 선수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다녀왔고 올해 24세 이하 도쿄올림픽도 출전했고요. 또 작년부터는 국가대표팀에도 계속 뽑혀오고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좀 굉장히 잘 밟아왔는데 이렇게 잘 성장해온 비결 자신이 보기엔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도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울산에서도 또 팀의 내부적인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곳을 가든 경쟁이 선수를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에 꾸준히 선발되고 있습니다. A매치 2경기 출전을 했고요. 이전 각급 대표팀과 비교해서 보면 수준도 다르고 또 출전 기회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령별 대표와는 다르게 이제 모든 연령이 포함되는 A 대표는 정말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꼈고요. 제가 정말 한 경기 한 경기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그게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경기를 뛰었는데 그 2경기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정말 더 많은 경기를 뛰고 싶어서 제가 더 좀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거잖아요. 예전엔 뭐 청소년 대표팀에는 무조건 뽑혔고 거의 매번 경기를 뛰었는데 국가대표팀에 오니까 뽑히는 경우도 좀 적고 벤치에 앉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소속팀하고 달리. 이런 환경에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느끼는 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그 자리라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그렇지만 뛰고 싶은 욕심은 강하게 있고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당연히 잘하는 선수가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가 뛰고 있고 제가 그 선수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못 뛴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노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지 또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땡땡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태극마크는 나에게 땡땡이다. 꿈이다. 네. 저에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고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제가 축구를 시작하게 됐고 꿈을 키웠기 때문에 항상 꿈인 것 같아요. 태극마크 하니까 지난해 여름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도쿄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몇몇이 정말 알차가지고 역대 최강 멤버다 그래갖고 금메달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았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아쉬움 굉장할 것 같아요. 어땠나요? 당시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도 많이 모였고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 좌절을 하게 되니까 정말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전 경기들도 잘 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게 되니까 3년 정도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저희가 한순간에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정말 허탈하고 허무하더라고요. 팀에 돌아와서도 좀 동기부여적인 부분도 좀 사라지게 되고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8강에서 멕시코한테 3대6으로 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초반에 그래도 따라가긴 했는데 6골 내주고 져서 정말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선수단 분위기는 좀 그때 어땠나요?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다들. 네, 뭐 경기력이 안 좋았던 선수든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든 뭐 경기력이 좋았던 선수든 다 하나같이 힘들어했고 다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많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고 감독님께 죄송한 마음이 좀 크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정말 어떻게 준비했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모든 책임을 감독님께 지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지금 지나서는 저에게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 성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축구하면서 6골 실점 당한 경기 있었나요? 진짜 극히 드물죠. 네. 진짜 극히 드물어서 모든 선수들이 좀 당황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골을 먹고 하니까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또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네. K리그도 좀 아쉬웠잖아요. K리그 우승팀 전북하고 마지막 대결에서 그 전에 한 번도 안 지다가 일단 진 것도 있고 다시 그때로 K리그 전북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준비 좀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우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선수들이 강했고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기에서도 정말 경기력도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아쉽게 다 좀 잘 안 맞게 되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실점을 하게 되는데 또 마지막 실점할 때 제가 골을 한번 빼앗겨서 그 상황이 연결돼서 골을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쿠니모토 선수의 이거 돌면서 패스에서 1루층권 어떤 그거죠 역습. 그렇죠, 네네. 그 상황에서 그 전 상황에서 제가 볼을 안 뺏겼다면 그런 상황이 안 생겼을 거예요. 아 유동 선수가 볼 뺏겨서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여기가 그랬었어요? 네, 현우 형이 이제 역습 상황이어서 네. 볼을 뿌려줬었고 저는 이제 그 볼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볼을 이제 뺏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경기를 돌려보고 이제 지난 경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 볼만 지켰더라면 이제 골을 안 먹고 비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찬스가 왔을 때 제가 득점을 했더라면 이 경기를 이길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꼭 그런 상황을 보고 싶네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면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쉽게 노메달에 그쳤는데요. 올림픽이 끝나고 군입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철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저희가 동메달을 따서 이제 군 면제가 되는 게 그런 모든 선수들이 그걸 생각을 했을 텐데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또 제 꿈을 위해서 좀 빨리 군입대를 결정해야겠다라는 빨리 생각이, 다녀야겠다. 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입대를 해서 갔다 오는 게 낫겠다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구단과도 상의를 하고 감독님과도 상의를 했는데 감독님 입장은 이제 1년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굳게 다짐을 하고 이제 어떤 감독님 지원서를 제출했죠? 네, 제출을 하고 이제 감독님께 미팅 요청이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군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먹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감독님과 1대1로 앉아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감독님께서는 저를 많이 원하시고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크셔서 또 제가 거기다 대고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와일드카드로 뽑히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금메달을 따면 거기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꼭 그건 아니더라도 대표팀에 다시 한번 도쿄올림픽도 못 땄던 메달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네,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황성훈 감독님께 좀 황성훈 감독님 보고 계신다면 네, 한번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밤중에 톡 쏘는 스포츠쇼 스포츠야 이동준 선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쯤에서 스포츠의 시그니처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아니다. 이동준 선수 하면 총알 같은 스피드가 강점인데요. 예전에 롤모델로 가레스 베일 선수를 꼽았어요. 여전히 나는 가레스 베일이 나의 롤모델이다. 하나, 둘, 셋. 아니다. 네. 그럼 롤모델 누구죠?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좋아했던 선수인데 지금은 좀 많이 폼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네, 폼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은 좀 제가 좋아하는 축구가 이제 네. 리버풀 축구라든지 맨시티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몇 명 선수들이 제 롤 모델인 것 같아요. 누구죠? 살라 선수랑 살라. 예, 스털링 선수. 스털링. 예, 정말 다이나믹한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축구에 너무 적합한 선수들이라서. 약간 체구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좀 많이 보고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베일 선수에게 미안하지만 좀 네.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동준 선수 국내외에서 관심이 정말 상당합니다. 작년에는 포르투갈 비토리아 SC 이 팀에서 뭐 관심 있다고 이적설 이런 것도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포르투갈 비토리아 SC 거기로 이적할 뻔했다. 맞다? 아니다?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오퍼도 있었고 네,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합당한 이적료도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구단 입장에서는 저가 너무 워낙 중요한 선수고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단에서는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부산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산 시절이죠. 네네. 부산 시절이었는데 그게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이제 시즌 중이니까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그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제의가 왔었거든요. 언제요? 이제 겨울 시즌 끝나고 겨울에 같이 함께 하는 게 어떻냐 제의가 왔었는데 그때도 시즌 중이었기 때문에 뭐 구단 입장에서는 시즌 중에 그걸 판단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쉽게 합당한 이적료도 나왔지만 불발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바로 대체자를 찾더라고요. 네, 찾아서 바로 영입을 하더라고요, 제 대체자를.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혹시 해외 진출 꼭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 무조건 한번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진짜 선수들에게 몇 번 많이 안 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로서는 그런 기회가 한 번이 그렇게 무산되다 보니 또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꼭 나가고 싶은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물론 합당한 그런 요구 조건과 이제 모든 게 원만하게 맞아야지 가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 꿈을 포기하진 않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꼭 해외는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울산에는 97년생 한국 축구 보물 3인방이 있죠. 이동준 선수, 이동경 선수, 그리고 원두재 선수까지 있는데 해외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해외 진출은 이들 중에 내가 가장 먼저 할 것 같다.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그래도 뭔가 저는 아직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선수고 울산에 그래도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더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나가고 싶고 자신감은 있지만 뭐 이동경 선수라든지 네. 뭐 올림픽 때 워낙 좋은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올 시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누가 가장 먼저 해외 진출을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경이가 이동경 선수. 네, 이동경 선수가 실제로도 관심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재보다는 제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 원두재 선수는 해외 갔다 왔잖아, 이번에 한번. 예전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두재는 이제 일본에서 네. 축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 이제 뭐 두재는 먼저 한번 갔다 왔으니까. 네. 작년 11월에 대표팀에 처음 뽑혔는데 소집 중간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었어요. 경기 한 번도 못 뛰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3월에는 한일전 축구대표팀 경기에 뽑혀서 뛰었는데 상대 선수를 이렇게 좀 가격해서 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만일 지우개가 있다면 뭔가 지어보고 싶다. 지우개가 있다면 코로나가 O 그리고 상대 선수 가격이 X. 자, 하나, 둘, 셋. 상대 선수 가격이 X. X죠. 네. 미안했죠. 굉장히 입방아리 미안했죠. 다 부러졌더라고요, 이거 앞에가. 그렇죠. 처음에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경기를 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결과가 좀 많이 치우쳤어요. 일본 쪽으로. 0대3으로.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선수로서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기분이 많이 안 좋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 토미야스라는 선수가 정말 지능적으로 선수를 이제 잘 건드렸었어요. 예. 화면에 안 잡힌 장면에서도 계속 잡고 뭐 이런 상황이 많았어요. 전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볼을 받으러 나갔는데 또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뿌리치려다가 옷을 잡아 당기니까 이제 뿌리치려고 뿌리친 건데 그게 얼굴을 맞았더라고요. 처음에 바로 뿌리치면서 얼굴 맞은 걸 인지를 하고 봤는데 이 선수가 피가 나더라고요. 입에서. 그래서 입이 터졌구나. 그래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치아가 부러진 줄은 전혀 그때는 몰랐었어요. 몰랐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치아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했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우선 원두재 선수 친구거든요. 아, 원두재 선수 친구예요? 네, 원두재 하필 또? 선수가 이제 일본 J리그 뛰던 시절에 네. 같은 팀 동료로 있었던 선수여서 얘기를 해서 좀 사과의 입장을 전하고 싶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직접 사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할 방법이 없어서 DM 메시지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고 흔쾌히 선수는 고의가 아닌 걸 안다. 충분히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흔쾌히 사과를 받아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선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욕을 먹긴 했죠. 네. 그렇죠. 네. 결과도 결과였고 뭐 네, 그렇게 그렇죠. 돼가지고. 요즘 한국 축구에서 가장 핫한 선수인 이동주 선수 모시고 진솔하고 재밌는 얘기 나눴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많은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좀 세우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부상 없이 좀 시즌을 치르고 싶고요. 작년에 못했던 이제 리그 우승이라는 꼭 그 타이틀도 한번 들어올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선수로서는 모든 사람이 꿈꾸고 있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도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 아시안 게임이라는 큰 무대도 꼭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성장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홍성 감독님 보시고 계신다면 네. 정말 머리 받고 뛰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국 축구 팬들, K리그 팬들, 또 울산 현대 팬들에게 응원해달라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팬분들이 작년에 정말 많은 응원을 주셔서 정말 많은 힘이 됐고 정말 끝까지 잘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많은 팬분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고 싶고요. 또 많은 팬분들이 이 시국을 빨리 지나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많이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